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시면 75, 8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75세에서 85세 사이, 이 귀한 나이에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5가지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해야 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능력들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모두 갖추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걸어서 시장이나 마트에 다녀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총동원하는 활동입니다. 다리 근육은 물론이고 균형 감각, 심폐 기능, 심지어 뇌의 판단력까지 모두 필요하지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30분씩 걷는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걷기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장에 간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길을 찾아가고 물건을 고르고 돈을 계산하고 다시 집까지 돌아오는 복잡한 과정이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올해 82세이신데 매일 아침 동네 시장까지 걸어가서 그날 먹을 반찬거리를 직접 고르십니다. 처음에는 자녀분들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길을 잃으시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 말씀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고른 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시장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하루의 낙이야 라고 하시더랍니다. 실제로 이분은 또래분들보다 훨씬 정정하십니다. 물론 날씨가 안 좋거나 몸이 불편한 날은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걷기가 힘드시다면 집 안에서라도 자주 움직이시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생기면 다시 일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예비력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히는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뇌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뇌에 적응을 많이 해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꼭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 손주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는 것,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는 것, 모두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78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손가락이 내 맘대로 안 되네. 이 나이에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손주가 멀리 외국에 있어서 얼굴을 보려면 영상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3개월을 공부하셨어요. 지금은 손주와 매주 영상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직접 찍어서 보내시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까지 찾아보십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주는 거지요. 이 자신감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따라가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존경받을 만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이런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과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르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먼저 이해해 주십니다. 저희 동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듣는 이로 유명하십니다. 누가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끝까지 듣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안 들어도 괜찮아 하시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찾아갑니다. 조언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받기 위해서요. 요즘 세대는 우리 세대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말투도 다르지요. 그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손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래, 내 시대는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정을 조절하고 화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짜증이 나고 생각대로 안 되니 답답하고 자꾸 잊어버리니 화가 나지요. 게다가 평생 참고 살아온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작은 일에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화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는 우리 몸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가족들이 점점 멀어지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참고 억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슬펐던 거예요. 혼자라는 게 외로웠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화를 정말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며느리가 음식을 제대로 못한다고, 손주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늘 화를 내셨대요.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르신, 이 화병이 계속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내가 화를 내서 누가 손해지? 결국 내 몸만 상하는구나 하고요. 그 뒤로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10번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화를 낼 만큼 중요한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으신대요. 대부분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온화하신 분으로 소문나셨습니다.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무릎에 와서 앉는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75세가 넘어서도 이 능력을 유지하신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잃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고 세상에서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할머니는 83세이십니다. 혼자 사시고 자식들도 멀리 있고 몸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항상 웃으십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감사하다. 이웃집에서 반찬을 나눠줬어. 감사하다. 복지사님이 안부 전화를 주셨어. 감사하다.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불평하면 뭐가 달라지니? 아무것도 안 달라져. 그럼 차라리 좋은 것을 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인정하되 그 속에서도 빛을 찾는 것이죠. 이 능력을 가진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75세가 넘어서도 이런 긍정성을 유지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신 겁니다.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스스로 걸어다니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제 늙어서 못해 이런 말 대신 조금 힘들지만 해볼게, 천천히라도 노력해볼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배우시고, 사람들과 잘 지내시고, 화를 잘 다스리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원래 그래, 저분은 팔자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분들도 노력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과 싸우면서 넘어지면 일어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은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화가 나도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모습이 달라집니다. 75세에도, 80세에도, 85세에도 여전히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자식들이, 이웃들이 말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년입니다. 돈이 많아서도 지위가 높아서도 아닌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떠신가요? 이 5가지 중에서 잘하고 계신 것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려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람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배우고자 하시고 성장하고자 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 5가지 능력을 잘 유지하고 계신 멋진 어르신을 알고 계신가요? 그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고민이 있으시거나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